제8절 지수 형식의 곱과 몫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지수 형식이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우리가 복소수를 표시할 때 Z는 이퀄 X 플러스 I, Y 형태로 표시했었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아닌 Z는 이퀄 R, 2의 I의 세타승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지수를 이용해서 표시한 형태라고 해서 지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복소수의 덧셈이나 뺄셈 이런 것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다루고자 할 때는 이 표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복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계산하고 싶다면은 이제 곧 증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절의 학습 주제가 그거예요. 곱셈하고 나눗셈을 계산할 때 지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수 형식은 두 복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결과들을 하나씩 계산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만일 두 개의 복소수가 이와 같은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Z1은 R1의 2의 I의 세타 완승이고 Z2는 R2의 2의 I의 세타 투승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 Z1과 Z2의 곱이라든가 또는 나눗셈 Z2분의 Z1 또는 역수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선 우리는 Z1이 R1 2의 I의 세타 완승이고요. 그리고 Z2가 R2의 2의 I의 세타 투승이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곱셈부터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Z1과 Z2의 곱을 계산하는데요. R1 2의 I의 세타 완승 곱 R2의 2의 I의 세타 투승입니다. 자, 여기서 R1과 R2는 각각 복소수 R1은 Z1의 크기고 R2는 Z2의 크기예요. 실수잖아요. 또 실수는 이렇게 다시 위치를 바꿔서 곱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실수끼리를 따로 띄어서 계산한 거고요. 2의 I의 세타 완승 곱 2의 I의 세타 투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2의 I의 세타 승은 자,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이 식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I 세타 승을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 R2가 되고요. 2I의 세타 완승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I 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2I의 세타 투승은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R1, R2의 곱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하는데요. 전개할 때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를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I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실수부였고요. 플러스 I, 허수부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허수부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I가 들어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되죠. 자, 요걸 먼저 계산하죠. I 바깥으로 내보내고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계산했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번에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다 전개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중괄호 부분을 잘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신, 코, 프, 코신이죠. 신, 코, 프, 코신이니까 여기 플러스 I에 자, 얘네들은 사인 덧셈 공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줄에 있는 것을 잘 보면 코코마 신신이죠. 코코마 신신이니까 코사인 덧셈 공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예요. 자, 이런 모양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바로 얘를 전개하면 코코마 신신이고요. 사인 덧셈 공식으로부터 얘를 전개하면 신코 푸코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중괄호 부분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었고요. 다시 이쪽으로 볼까요? 지수 형식의 정의로부터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자, 좌변은 우변과도 같지만 거꾸로 우변은 좌변으로도 쓸 수 있죠. 자, 여기가 세타야. 세타일 때 여기가 이 아이의 세타승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세타1 더하기 세타2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다시 바꿔서 계산한다면은 R1, R2, 2에 그 다음에 I에 가로 열고 세타1 더하기 세타2 승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Z1이 이렇게 Z2가 이렇게 됐을 때 두 복소수의 곱은 어떤 모양인가 하고 봤더니 두 복소수의 곱은 보다시피 R1과 R2의 곱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그 크기죠. 복소수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평각은 더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두 복소수를 여기가 평각이거든요. 여기가 평각인데 두 복소수를 곱하니까 평각은 더하고 크기는 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관계식은 뒤에 가서도 계속 사용될 것이니까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결국은 뭐예요? 지수법칙을 적용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 보니까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지수 형식에서도 바로 지수법칙이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Z1과 Z2의 곱은 이렇게 됐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우리는 앞에서 이런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자, 두 복소수 Z1과 Z2의 곱의 크기는 Z1의 크기, Z2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즉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은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수 형식의 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두 복소수의 곱에 자, 여기가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요. 즉 이렇게 됐을 때 R1이 바로 Z1의 크기를 나타내죠. R2는 왼쪽에 있는 Z2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세타1은 바로 아규먼트잖아요. 복소수 Z1의 평각, 얘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Z2의 편각을 나타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쭉 살펴본 결과 그러면 이 R1과 R2의 곱은 Z1과 Z2의 이거의 크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로 R1과 R2는 좌변에서 이 Z1과 Z2의 곱의 크기와 같죠? 그리고 또한 R1은 여기 보세요. R1은 Z1의 크기잖아요. Z1의 크기. R2는 Z2의 크기잖아요. 위에 줄에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R1과 R2의 곱은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식의 좌변은 R1과 R2의 곱 그 자체를 쓴 거고 우변은 Z1의 크기가 R1이고 Z2의 크기가 R2니까 이걸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는 R1과 R2를 곱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같은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형식의 곱을 이용하면 아, 이게 성립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R1과 R2의 곱은 바로 복소수 Z1과 Z2의 크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보다시피 자, 복소수의 평각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평각,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평각, 이거 다음 절의 주제예요. 곱에 관한 평각은 지금 이제 이걸 기호를 써놨으니까 마저 표시한다면은 바로 이게 평각이잖아요. 세타1 더하기 세타2,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되는데 세타1이 보다시피 Z1의 평각이고 세타2는 Z2의 평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제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편각은 각각의 편각의 합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윗줄은 얘는 한 번 더 쓰면 각각의 크기의 곱이 됐다는 것 방금 전에도 설명했었죠.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 되고
곱에 관한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합으로 바뀐다는 것도 이 기호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셈을 계산할 때 이런 좋은 장점이 있었네요. 크기는 곱하고 평각은 더하면 됐었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2분의 Z1을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물론 분모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R2, 2의 I의 세타2 승분의 R1, 2의 I의 세타1 승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2분의 R1이고요. 계산하기 좋게 분모 분자에다가 다음 같은 것을 하나 더 곱해 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I 세타 2승을 분모 분자에다 곱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한 것은 지수법칙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제 매번 이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지수법칙을 적용한 꼴이니까 이 I의 세타2 마이너스 세타2 승분의 이 I의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승이 될 텐데요. 자, 이제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면 코사인 제로 1이고요.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1이 나옵니다. 1은 곱셈에 대한 한도니까 따로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써보면 R2분의 R1이 되고요. R2분의 R1이 되고 얘가 1이니까 이것만 쓰면 돼요. 2의 I에 결과적으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보다시피 나눗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나눗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네요. 다시 말해서 나눗셈에 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분의 크기예요. 즉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R2분의 R1은 Z2분의 Z1은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이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R2분의 R1이 이렇다는 얘기니까 이게 좌변의 분모는 Z2의 크기고요. 좌변의 분자는 Z1의 크기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자, 이제 지수 형식의 이 나눗셈을 이용하면은 요거 증명하라고 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지수 형식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쉽게 증명이 됐고 이것도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평각은 이렇게 나눗셈에 대한 평각입니다. 나눗셈 Z2분의 Z1의 평각은 각 분자의 평각에서 분모의 평각을 뺀 것과 같아요. 이것 자체가 한번 다시 쓰면은 세타1 마이너스 세타2였기 때문에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세타1은 Z1의 평각이고요. 그리고 세타2는 Z2의 평각이니까 자, 곱은 평각들의 합이었지만 나눗셈은 평각의 차예요. Z1의 평각에서 Z2의 평각을 뺀다 이 말입니다. 자, 곱은 덧셈이었지만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었어요. 분자의 평각에서 분모의 평각을 뺀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 지수 형식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요거의 특별한 경우로서 Z2분의 Z1의 특별한 경우로서 역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역수예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Z의 역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Z 역수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면 Z의 마이너스 1승. 자, 이거고요. 이건 Z분의 1을 뜻합니다. 자, 이제 얘는 R2의 I의 세타 승분의 1이고요. 자, 이제 이 식은 다시 쓰면 R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I의 세타 승인데요. 자, 분모 분자에다 이거 지웁니다. 분모 분자에다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을 곱해요. 자,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요 주황색 부분은 이게 약분해서 1이니까 똑같거든요.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R분의 1이고요. 요 분모는 2의 I의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0승이고요.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인데 요거는 아까 여기다 썼던 그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서 잘 본다면 코사인 제로 1, 사인 제로는 제로니까 1이에요. 요거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R분의 1, 1은 따로 안 써도 되죠.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이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수에 대해서 그 크기는 벌써 보다시피
크기의 역수가 돼요. 역수에 대한 크기는 크기의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에 평각은 마이너스입니다는 얘기예요. 평각은 이거의 평각이 세타였을 때 z분의 1의 평각은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 4번 성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n이 정수였을 때 z의 n승은 z가 r2의 i의 세타승이었을 때,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됐을 때 2의 i의 n 세타 승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자,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 이거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n이 0일 때와 n이 자연수일 때, 그리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n이 0일 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수니까 n이 정수를 했었으니까 즉 n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값들이라는 얘기예요. 0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n이 0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0이면 z의 제로승이고요. r의 0승 그리고 2의 i의, 자 이제 n이 0이니까 0 곱하기 세타는 0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r에, 왜냐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한 번 더 쓸까요? 자, 이제 z 이퀄 r2의 i의 세타승에서 z의 0승은 r2의 i의 세타승의 0승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주어진 식은 요 모양은요 0이 아닌 모든 수의 0승, 이거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z의 제로승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우변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성립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편 n이 0이면 r의 0승, 2의 i의 그 다음에 0세타승인데요. 0세타는 그냥 0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건 실수값이에요. 실수에서 0이 아닌 모든 수 0승 1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i의 제로승이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코사인 제로 더하기 i 사인 제로니까 1이에요. 이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우변끼리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R2의 i의 세타승의 0승은, 그래서 R의 0승, 2의 i의 0승, 이것이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n이 0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n이 0일 때 분명하다 이렇게 한 줄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뿐입니다. 자, 이번엔 n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라면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연수가 들어있는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가나다라로 해볼게요. 자, n이 양의 정수니까 n이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z의 1승은 r2의 i의 세타승의 전체 1승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r2의 i의 세타승이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이므로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건 r의 1승, 여기 1 곱한 거와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이 임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귀납적 가정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할 때는 중간에 임의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즉 z의 k승이 원래는 r2의 i의 세타승의 k승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는 게 이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r의 k승, 2의 i의
K 세타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Z에 자, 이제 K 플러스 1승인데요. 이것은 Z의 K승, 자, 이제 요 Z의 K승이고 요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지수법칙으로부터 이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의 K승은 다시 쓰면은 요거랑 같다는 얘기였으니까 R의 K승, 2의 I의 K 세타 승 이렇게 되고 Z는 R, 2의 I의 여기가 세타 승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R의 K승 곱하기 R의 1승과 2의 I의 K 세타승 곱하기 2의 I의 세타승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계산했던 것처럼 이 곱해관에서는 지수끼리 덧셈한 것과 같다 그랬었죠. 두 복소수에 대해서. 자, 두 복소수에 대해서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것 같습니다. R의 K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여기 이 I에 여기도 K 플러스 1 세타승이게 돼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K일 때 K 세타 앞에 K배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K 플러스 1일 때도 R의 K 플러스 1승 세타 앞에 K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나다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Z의 N승은 R2의 I의 세타승의 바깥의 N승은 자연스럽게 R의 N승, 2의 I의 N세타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복소수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있죠. n이 양의 정수와 0일 때를 해봤으니까 음의 정수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이 음의 정수일 때를 생각해 보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n이 음의 정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즉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n을 다음같이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m이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m은 1, 2 자연수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앞에 말씀과 마이너스 1, 2면은 마이너스 2, 3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n은 이퀄 마이너스 m이라 가정하고 m은 보다시피 양의 정수라 놓겠습니다. 이제 ZN승을 계산하는데요. ZN승은 이거는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m승이 되고 얘는 Z 마이너스 1의 m승이 되죠. 왜냐하면 이 m이 양의 정수일 때는 이거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합니다. m은 지금 양의 정수예요. 그러나 마이너스 m은 n이고 그것은 보다시피 음의 정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Z의 마이너스 1승은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Z분의 1이잖아요.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Z는 REI 세타승이어서 R, 2의 I의 세타승 분의 1의 바깥에 M승이잖아요. M은 자연수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 성질이 성립합니다. 지수법칙이. 요거는 R분의 1이고 이건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R분의 1의 M승이니까 R의 M승분의 1이 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자 이제 요거는 I의,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요 세타 앞에 배수로 간다는 것을 n이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m은 지금 보다시피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m 세타승이 와치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R의 m승분의 1은 R의 마이너스 m승이라 쓸 수 있고요. 2의 마이너스 im 세타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m은 n으로 다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r의 n승 2의 i에 -m은 n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n이 음의 정수일 때도 n이 음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양의 정수처럼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하니까 결과적으로 0일 때, 양의 정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 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므로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군요.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즉 이 n은 0이라도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런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Z의 n승은 R 2의 I의 세타승의 전체 n승이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수법칙으로 Rn승 2의 I의 n세타승, 이게 가능하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이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할 때 사용할 것이냐면은, 자, 이 지수 형식은 곱을 계산할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렇게 거듭 저곱이 주어졌을 때 이 방법은 이렇게 지수 형식을 이용하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그럼 이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을 볼까요? 자, 우리는 -1 플러스 i의 7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 플러스 i의 7승이라는 얘기죠.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소수 z를 -1 플러스 i를 우리가 지수 형식으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1 플러스 i니까 복사평면상에서 실수부 -1, 허수부가 1이니까 -1,1 여기 있군요. 자, 그래서 복사평면상에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r이잖아요. r이 곧 z의 크게 되는데 -1,1이니까 요즘의 좌표가 -1,1 원점이니까 그래서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은 루트 2가 되는군요. 자, 이 복소수를 지수 형식으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됐고요. 2의 i의 세타승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세타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보면 얘가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1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각은 항상 여기서 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4분의 3파이에 대한이에요. 이거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니까 이게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입니다. 자, 그래서 세타는 4분의 3파이였구나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 복소수를 Z를 지수 형식으로 바꾸니까 이것이 됐어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었죠.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Z의 7승을 계산한 문제는 루트 2의 i의 4분의 3파이 승의 바깥에 그냥 괄호를 쓸게요. 7승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이것은 이 원리로부터 루트 2의 7승이 될 것이고요. 2의 i에 그리고 각의 배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4분의 앞에 7배를 해요. 37, 21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트 2를 7번 곱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2를 자 이제 7번을 곱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 루트 2 이제 일단 두 개를 곱하면은 2가 되죠. 그럼 루트 2니까 둘, 셋, 넷. 그럼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요. 그러니까 2는 4. 4개를 곱하면 이제 4가 되는군요. 그럼 루트 2가 있으면 또 2가 되니까 6개를 곱하면 8이 되네요. 그럼 여기 6개를 곱하면은 루트 2를 6개 곱하면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8 루트 2가 되는군요. 7번 곱했으니까 6번, 하나, 둘, 셋, 넷, 다 6번 곱하면 2에 3쓰니까 8이 나와요. 8 루트 2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코사인 4분의 21파이. 자,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i의 세타승은 코사인 세타. 다시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여기 4분의 21 파이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 봅시다. 8 루트 2 그다음에 코사인 5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4, 5, 20에다가 1을 더하니까 21 파이예요. 플러스 i의 사인 5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걸 이렇게 바꾼 이유는 삼각함수를 변형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2분의 파이의 10배가 5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짝수 빼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 4분의 파이 예가로 간주해서 그냥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삼각함수 간편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5파이니까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 있네요. 5파이가. 5파이에다가 다시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 있어요. 삼삼면각이에요. 이거 삼삼면입니다. 삼삼면에서 코사인도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라 얘기를 썼으니까 똑같은 위치예요. 여기는 일단 플러스 i가 있고 2분의 파이의 10배가 5파이니까 짝수배잖아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되고 4분의 파이 예가로 간주해서 그냥 쓰고요. 그런데 부호를 따져보니까 삼선면에서는 사인의 부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다 됐네요. 8루트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나갔습니다. 플러스 i에 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전개라니까 루트 2 이거 전개라니까 이거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1 더하기 i가 되는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7번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소수의 곱과 관련된 것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지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셈이나 뺄셈은 그냥 x 플러스 iy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지만은 곱셈이나 나눗셈은 이렇게 거듭제곱도 일종의 곱셈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n번 곱한 거니까 이런 형태는 항상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건 쉽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식이고 그대로 계산한 것뿐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쓴 것뿐이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뿐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8, 1 플러스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증명했던 식의 아주 특수한 형태로서 만약에 이 복소수의 크기가 1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복소수의 크기가 1이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활용되게 되는 아주 유명한 항등식이 있습니다. 바로 드모아브르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드모아브르 정리를 얻고자 하는데요. 자, 이 식에서 우리는 이건 조금 전에 증명했었잖아요. R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R이 1이면 2i 여기 1이잖아요. 2i 세타승 2의 i의 세타승의 전체 n승은 여기서 R이 1이니까 1의 제하면이 몇 승 해봤자 1이에요. 2i n 세타승이에요. 2의 i의 n 세타승 이렇게 되고 이 등호 관계를 우리는 처음 찾은 수학자 이름을 따서 드모아브르의 정리라 합니다. 드모아브르 정리 아주 유명한 복소수에서 아주 유명한 항등식이 있죠. 즉 이거는 다시 써보면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2i 세타승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바깥에 n승이 되고요. 자, 얘는 여기 n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n 세타라는 식을 이와 같은 아주 이 등호 관계를 발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것을 드모아브르의 정리 또는 드모아브르의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특수한 경우로서 자, 이와 같은 드모아브르의 공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공식은 아니었죠. 여기서 R이 1인 특별한 경우였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드모아브르 정리를 이용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또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n이 2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보기 2번이에요. n이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n이 2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2승은 여기다가 코사인 2세타 이 드모아브르 정리로부터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사인 2세타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의 좌변을 이거이므로 이 식의 좌변을 풀어봅니다. 좌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얘를 쭉 전개하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이걸 먼저 제곱할게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세타의 제곱 이하치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죠. i를 먼저 쓰고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하치 됩니다. 자, 우린 요 첫 번째 식은 드머브로 정리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n이 2인 경우.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직접 전개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위식의 좌변과 아래식의 좌변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의 식의 우변과 아래식의 우변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에 주목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복소수의 상등 관계로부터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헛수부는 헛수부끼리 같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등식이잖아요. 자, 사인 2세타는 2신코, 그리고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과 같다는 거, 이 역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과 대학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이 항등식을 바로 이 드머브르 정리의 특수한 형태로서도 증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수 형식으로 주어져 있었던 두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x 플러스 iy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 형식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특별하게 뭐 외울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형태들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자, 두 복소수의 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크기는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다는 것과 그리고 평각은 더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나눗셈일 경우, 여기 나눗셈일 경우에는 이 복소수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분의 크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의 그 평각은 분자의 평각에서 분모의 평각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은 평각끼리 더하지만은 나눗셈은 위에 분자의 평각에서 분모의 평각을 빼는 것과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직면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편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다음 절은 이제 지수 형식으로 주어지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편각을 계산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